대나무 숲부터 저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언론이 윤석열의 선제 타격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저께 일본이란다. 북한이 쐈던 초음속 미사일이다. 뭐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부풀리고 있고요. 댓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초음속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게 되면 우리나라가 끝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왔죠. 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전쟁 난다. 그렇죠. 맨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발사에는 김정은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다른 발사체에 비해서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합참이 빠르게 이번에는 인정했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속도를 마 10 정도까지 추정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게 되면 종말 지점에 오면 마 20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 10 자체라는 속도를 내는 거는 그 탄도미사일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격이 불가능한 초음속 부스터 글라이드라는 형태가 되려고 하면 그 초음속 상태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유영이 되면서 마하 10 이상을 돼야 그게 진정한 형태의 초음속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초음속 탄도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속도나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무기가 아니라 그냥 마하 10의 속도를 내는 로켓이라고 미사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단 분리형 미사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있는 2단 발사체, 그러니까 마하 10을 낸다고 하는 그 뾰족한 발사체 안에 실을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이 얼마까지냐는 부분인 거죠.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뭐 100kg 미만의 사이즈밖에 탄두체를 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핵무기의 소형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 보통 500kg 이하를 얘기하고요. 미국의 이제 미니트맨이라든지 이 다탄두 ICBM 같은 안에 들어가는 최소 형태의 최소형의 핵폭탄 탄두가 보통 200kg 전후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가 된다면 북한이 지금 거기에 핵탄두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200kg 미만의 소형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미사일보다 오히려 그걸 먼저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베 정용진의 말대로 미사일 쏘면 뭐 주가 떨어진다는데 오늘 주가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내일 좀 떨어질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르고 있어요. 어저께 잠깐 떨어지니까 이게 확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사일 발사 이후로 미국이 빠른 뭐 어떤 대화의 진행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갖고, 그래, 알았으니까 관심 가져줄 테니까, 이제 제대로 협상하자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또 입장을 밝혔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데, 북한의 실질적 대화 관여 촉구. 그러니까, 대화 빨리 하자.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윤석열처럼 이거 다 쏴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안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새 지정학 강의를 참 시기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에 있는 상황에 개입할 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뭔 짓을 하더라도요. 한국한테 모든 그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 하나의 논리는 우리 지금 주미대사가 없다. 네. 해리스 이후에. 해리스는 외놈이죠. 네. 해리스 이후에 주미대사가 없다. 굴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패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희정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패싱 당하는 걸까요?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기 위해서 주미대사를 안정해서 안 보냈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주미대사가 공석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논리대로라면 패싱 당한다라는 그 논리를 제시한 쪽에 의하면 대사가 공석인 상황이 한 달, 뭐 2달만 돼도
삐걱거려야 되거든요. 외교 공백이 와야지. 그럼요. 그렇지. 예,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국제정치평론가인 제가 인지를 못할 정도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주미 대사, 그러니까 주한국 그 미국 대사가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역할이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은 중간에서 대사들이 오고 가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사관에서 대사관 업무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삐걱거림도 없었기 때문에 대사의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희미했던 게 맞고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왜 대사를 계속해서 부임시키지 않느냐, 이거 뭐 패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외교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미 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저 한국 대사, 미국 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 대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괜히 얘기 한마디 했다 시어머니 꼴 당하는 거 될 수 있는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북한도 가고 그리고 왜 산책할 때 북한 오셨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아이 그래도 거기 미국 대사가 있는데 얘를 껴줘야 돼. 근데 굳이 얘가 안 껴도 되는 문제인데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껴줘야 돼요. 외교상. 일본 편들던 코스염 해리스 같은 놈 있으면 오히려 우리 답답해요. 없는 게 나아. 뭐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거야.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사실은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사를 끼운다라는 게 그리고 이 대사로 본인 입장에서도 아이씨 내가 여기서 솔직히 중요한 인물 아니고 본인도 알아. 근데 계속 따라다니기도 좀 그래. 그 미국의 의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직접 해결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직접 연관하지 않는다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지금 출범 이후에 백악관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고 대통령끼리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의식을 안 가지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일보 이 기사는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지금 68개 동맹국에 미국 대사가 공석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 68개 이 자기네 동맹국을 다 패칭하고 있는 거야?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대사만 공석이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막 들어섰을 때 그 장관 자리라든지 주요 그 공기관장들 자리 있잖아요. 1년 넘게까지 공석이었던 자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일본에는 주미 대사가 없는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일본은 그러니까 최근에 임명을 했고 최근에 임명을 했는데 중국하고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바이든이 임명장에 제대로 서명을 못 하고 있거나 대사로 보낼 애들을 지금 보낼 사람이 없나? 제대로 선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우리 말 안 들어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한번 기시다가 만나자고 하는데 됐어. 너 이번에 우리한테 코로나 뒤집어 씌웠잖아. 그거 제대로 해명하기 전에 안 만나. 그리고 분담금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그거 저기 2조 원으로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 5조 원으로 다시 시작해.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인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외부를 챙길 여력이 없을걸요. 그나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외교위원장이 바이든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도 야 이러다 우리 선거 진다.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반전 카드 꺼내놔.
기다려봐. 한국에서 좋은 소식 올 거야. 근데 축포를 3일 간격으로 정은이가 펑 하면서 빨리 와 빨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대북주가 오르고 있잖아. 외국인이 대화를 막 사고 있다고. 왜 사는 거야, 씨. 지금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계속 협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돼 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미국하고 원래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 맞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나토도 만날 예정이고 한데 그 러시아 입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입장이 지금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그리고 니들이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포섭해가지고 그 근처에 니들 첨단 무기들 갖다 놓잖아. 그러니까 나토 동집 멈추고 그 근처,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갖다 놓은 첨단 무기들 뒤로 물려. 그거 받아달라고 러시아는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야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넘는 군병력 집결시켜 놨잖아. 그러면서 걸핏하면 니들이 안에 있는 친러시아 방군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니들이 먼저 빼고 거기서 그 지금 교전 벌이고 있는 그 갈등 벌이고 있는 데서 발 빼. 그러면 우리도 뺄게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빼 이러면서 한치도 지금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먼저 던졌어요. 자, 우리 요구사항 딱딱딱딱딱 하고 던졌어요. 이건 니들이 받든지 아니면은 고 하든지 이거예요. 근데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던진 그 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든 미국의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느 쪽도 이거에 있어서 양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만나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뉴스 제가 셀렉을 할 때 어차피 지금 당장 얘들 다 만나온다라는 생각에 이거 셀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 뉴스에서 계속 이거를 부각을 시키면서 회담했는데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허무개그야 완전. 네. 어쨌든 여기에 우크라이나 난리가 났지만 우크라이나에도 미 대사가 없다. 모두 다 패싱하고 있지만 뭔 소리야 아무튼. 우리나라 그러니까, 패싱당하는 아니다. 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동맹이 흔들린다든지 한국 외교가 위기다, 뭐 굴욕이다 이런 개구라에는 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